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 영상을 지금 한 10번째 찍고 있습니다. 10번째. 제가 만족스럽지가 못해서 이제 여러분이랑 같이 만나서 체육 수업을 이제 해야 되는데 이렇게 온라인으로 사상 최초로 계약을 하다 보니까 제가 영상을 처음 찍고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서는 게 익숙치가 않네요. 뭐 셀카나 이런 거나 좀 많이 찍어봤지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제가 이렇게 혼자 고군분투해야 되는 이 현실이 굉장히 저도 제 스스로가 막막하기도 하고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또 어떤 나라입니까? 이제 이 코로나를 가장 잘 이겨내게 하고 있는 대한민국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저도 한번 이 시국을 이겨내겠다는 마음으로 용기를 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많이 이제 혼란스러우실 텐데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서 일단은 지금 계약을 하진 못했지만 1학기 수업, 체육 수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제 저랑 가볍게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저를 많이 아는 친구들도 있지만 저를 잘 모르시는 친구들도 있죠. 제 이름은 일단은 크게 좀 써드릴게요. 제 이름은 이렇게 전성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은 뭐 3학년 친구들 중에서 아빠는 제가 가르치고요. 뒷반에는 이제 또 원간이 부장님이 계시는데 모르겠어요. 저랑 같이 하시는 친구들이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랑 함께 해야 돼요. 1년 동안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됐고요. 일단은 저희가 이제 오늘 OT를 좀 진행을 할 건데요. OT는 이제 1학기 체육 수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원래는 이제 교과 도우미도 좀 뽑고 이제 여러분의 그런 체육 수업에 대한 태도의 마음가짐도 좀 들어보고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했는데 아쉽게 이제 혼자 이렇게 하게 되면서 수행평가 측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로요. 여러분이 1, 2학년 동안 해왔듯이 이제 저희 이제 3학년은 체육이 2시간인데 지금 1, 2학년은 체육이 이번 연도에는 1시간이에요. 여러분은 이제 일주일에 2시간씩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으신 거예요. 그래서 2시간 동안 하실 건데 그래서 수행평가는 2시간 하기 때문에 우리가 2개를 볼 거예요. 그래서 계약이 만약에 더 막 이렇게 미뤄지게 되고 여러분이 이제 학교 현장으로 올 수 없는 현실이 되면 이 수행평가 부분은 좀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먼저 좀 양해의 말씀을 좀 구하면서 참고하시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3학년 때는 이제 여러분이 1, 2학년 때 체육관에서 많이 치셨던 배드민턴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배드민턴 중에서도 뭘 배우실 거냐면 서브를 배울 거예요. 서브. 이렇게 글씨 잘 쓰나요? 글씨 저는 이렇게 마음에 안 들어요. 다시 하고 싶지만 영상을 또 다시 찍을 수는 없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서브를 배울 건데 이 서브 점수는 우리 여러분 수행평가 1, 2학년 때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일반 친구들은 한 종목당 40점입니다. 수행평가 점수는 한 종목당 40점. 그래서 지금 서브 40점. 그 다음에 그 뒤에 설명드릴 내용은 이제 셔틀런 40점. 그 다음에 이제 수업 참여도 점수, 수업 참여도 태도 이런 부분, 체육복 또는 뭐 이제 성실하지 않거나 그런 부분에서 이제 감점 처리할 수 있는데 이제 이 부분에서 40, 20이 더해져서 총 100점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수행평가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서브를 먼저 배우실 건데 자, 우리 서브 어떤 식으로 배울 거냐면, 여러분 기존에서 제가 이제 체육 수업을 이제 여러분 배드민턴 치는 걸 지켜보면은, 서브를 물론 잘 넣는 친구들도 있어요. 잘 넣는 친구들도 있는데, 이제 서브는 종류가 많아요. 사실은 이제 그 상대방에게 서브를 줄 때, 이제 너무 여러분은 지금 편하게 친구들이랑 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편하게 서브를 하지만 사실 이제 체육에서 실제 그 배드민턴 경기에서 서브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어떤 부분이 중요하냐면 서브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이 어떻게 받을지 고민을 하게 되고 내가 그 상대방의 패턴을 보다 반대 방향으로 이 친구가 읽고 있는 패턴의 반대 방향으로 서브를 보냈을 때는 굉장히 공격적인 그런 기술이 돼요. 가벼운 서브일지라도.
그래서 공격적인 기술이 되다 보니까 이 친구가 받기 어려울 거 아니에요? 이 친구가 못 받으면 땡큐죠. 못 받으면 어떻게 돼? 제가 1점 올라가죠. 그러나 이제 만약에 받게 된다면 서브를 쉽게 받으면 저한테 불리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상대 선수가 만약에 이제 어렵게 받아서 네트에 넘어올 때는 제가 그 다음에 공격을 하기가 굉장히 수월해집니다. 굉장히. 그래서 서브라는 거는 실제 선수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공격적인 기술입니다. 간단하지만. 그래서 보다 정밀하고 보다 좀 더 세심하고 좀 더 집중력이 요구되는 게 바로 서브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울 서브는 숏서브 또는 롱서브 이렇게 있는데, 아니면 또 변칙적인 서브들이 있지만 우리가 그 중에서 가볍게 제일 많이 넣는 서브는 보통 숏서브입니다. 숏서브. 보통 복식 경기에서도 숏서브가 많이 나오는데요. 숏서브를 넣으면 상대방이 기술력이 좋고 또는 이제 좀 더 잘 치는 상대방 선수가 있다면 숏서브를 숏서브로 숏으로 받아서 숏 드라이브 바로 네트 앞에 떨어뜨리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또는 복식 경기에서는 보통 2명이서 하잖아요. 그럼 서브를 한 친구는 보통 앞에 있기 다시 앞으로 가서 앞에 있는 공격을 받아내고, 그 다음에 나머지 친구는 뒤에 있는 공격을 받아내기 때문에 앞에서 서브를 놨을 때 앞으로 놓기에는 조금 이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마 있을 거예요. 특히나 아마추어에서는. 그런데 숏서브를 그럼 보통 어떻게 들어와요? 숏서브를 줬어. 그러면 앞에 있는 친구 어쨌든 그 상대방 선수가 받을 거 아니에요? 받게 된다면 보통 이렇게 롱으로 와서 내 뒤에 있는 친구에게 그 다음 공격을 좀 더 유리한 방향으로 할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 숏서브를 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서브를 배울 건데, 이 서브는 자, 보시면 이렇게 대충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지금 네트야. 여기 네트야. 네트면 보통 서브는 어떻게 주게 돼요? 일직선으로 줄까? 대각선으로 줄까? 오케이, 여러분이 그 정도는 알고 있어. 보면은 대부분 서브는 대각선으로 이렇게 보내거나, 또는 여기서 이렇게 보내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여기서 시작을 했으면 그러면 우리는 숏서브는 그러면 어디로 보내는 게 숏서브예요? 상대방 코트가 여기까지 있다고 쳤을 때, 이렇게 여기까지 있다고 쳤을 때 여기로 끝으로 보내는 건 롱서브고, 이 앞쪽 에어리어 쪽 이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보내주는 게 앞쪽 숏서브예요. 그러면 선생님, 근데 선생님 빗살무늬가 왜 이렇게 길어요? 여기 지금 넘어갔잖아요. 우리 수행평가에서 포인트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제가 이걸 그냥 친 게 아니에요. 여기까지 요렇게 깔끔하게 해서 요 선을 넘어가야 득점 아니에요? 맞아요. 득점이긴 한데 문제는 뭐냐면, 자, 여러분이 선수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선수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자, 숏서브를 이쪽으로 보냈을 때 이 선으로 떨어뜨릴 때랑 이 선 바로 앞에 막 1cm 또는 바로 앞에 2cm 앞에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봤을 때 여러분은 바로 여기에 서브에 반응을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하죠. 보통 대부분 치게 돼 있어요. 왜냐면 이 선에 떨어질랑 말랑 간당간당한 거는 이건 내가 서브를 받아야겠네, 인지가 이제 흔들리는 거야, 구조가. 이건 받아야겠네 라고 하면서 고민을 하면서 이 서브는 쳐야 되는구나 하면서 이렇게 여기는 나름대로 좀 반응할 수 있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빗살무늬를 좀 더 넣은 거예요, 여기를. 그래서 우리 수행평가는 실제로 이 선을 넘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약간 이 10cm, 이 선으로부터 10cm 안쪽으로 들어오는 것도 수행평가에서는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 선수가 반응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수행평가를 할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이 선으로부터 요 간격, 이 조금에 있는 간격은 한 10cm 정도 인정을 할 거고, 이걸 좀 과장해서 잘 안 보이니까 과장해서 그리자면 한 50cm, 그 다음에 여기는 10cm, 이 선으로부터 이
인정되는 선으로부터 10cm, 50cm 총에서 이 60cm를 수행평가 기준 안에 넣어 드릴 거예요. 그래서 대각선으로 서브를 할 거고 총 기회는 10번을 드릴 거고요. 10번을 드릴 거고 숏서브를 했을 때 이쪽 요렇게 반대편 뚫은 요렇게 해서 총 6개 이상 성공을 하시면 6개 이상 성공을 하시면 만점 40점. 그 다음에 5개 37점, 4개는 34, 3개는 31점. 그 다음에 2개 이하는 28점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지만 그 다음 또 설명을 좀 드리자면 여러분이 수행평가를 하실 때 저희가 여태까지 제 반의 수업을 들은 학생들을 보시면 수행평가 점수가 높다고 해서 생활기록부에 이제 생기부에 과세특 과목별 세부 능력 특기사항을 적어드리진 않았어요. 제가 가르쳐 드린 대로 했을 때 이게 좀 더 정확하게 했을 때 수행 점수가 조금 낮더라도 선생님이 가르쳐 준 대로 연습을 하는 과정을 보이시거나 또는 그대로 연습을 잘 안 되더라도 연습을 해서 그대로 수행을 보신다거나 그런 과정에 대해서 저는 이제 세부 능력 평가를 써드리기 때문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드릴게요. 그 부분은 이제 여러분이 서브를 하실 때 이렇게 네트를 좀 입체적으로 그려보겠습니다. 입체적으로 슉슉슉슉슉 이 그물망이 있어. 네트가 있으면 이제 여기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이걸 입체적으로 이렇게 있으면 반대편 코트에도 이렇게 대충 이렇게 익혔져요. 그림이 이렇게 좀 이상한데 미술 친구들한테 욕 먹겠네. 그래서 대충 보겠습니다. 대충. 자,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 제가 뭘 알려드리려고 하냐면 자, 서브를 넣을 때 대각선을 넘는 건 이해됐죠? 대각선을 넘는 거 이해될 때 자, 요 안에만 떨어지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요 안에 떨어져야 숏서브니까. 근데 숏서브의 가장 큰 중요한 건 뭐야? 자, 네트가 이렇게 있어. 가볍게 이 네트를 비스듬하게 가장 스치듯이 지나가는 게 숏서브예요. 근데 어떤 친구들은 요렇게 네트를 넘어서 요렇게 해서 여기 떨어졌어. 이거 숏서브야? 아니죠. 이건 숏서브가 아니죠. 이렇게 하면은 상대방이 치기 굉장히 쉽고 바로 나한테 공격을 할 수 있는 찬스를 주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걸 숏서브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시는 거는 이 네트의 가상의 선을 그었을 때 사실 거의 스치듯이 가는 게 제일 좋고 그래도 한 10cm 미만? 10cm 미만 정도 이렇게 해서 요 사이로 이렇게 지나가서 바로 선생님 손이 네트면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가다가 네트를 지나가자마자 바로 떨어뜨려. 그러면 입사각과 반사각에 의해서 제가 친 지점에서 반대편 공간으로 떨어지겠죠. 그러면 네트에서까지는 올라가다가 그 다음에 네트에서부터 떨어져. 이렇게 10cm 미만으로 해서 그렇게 했을 때 저는 훌륭한 숏서브라고 봐요. 나중에 보시면 나중에 실제로 오시면 또는 그 다음 영상을 제가 또 어떻게 준비해드릴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 영상을 보시면 셔틀콕을 잡는 방법, 그 다음에 배드민턴 그립을 잡는 방법, 그 다음에 배드민턴 스윙을 서브할 때, 그 다음에 발의 위치는 어떻게 할 건지, 무게중심은 어떻게 할 건지, 뒤꿈치는 들 건지 말 건지 라는 거에 따라서 나름대로 조금 이렇게 숏서브를 좀 디테일하게 조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숏서브는 이렇게 그래도 여기 안으로만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네트랑 좀 이렇게 비스듬하게 이렇게 스치듯이 거의 이렇게 통과하듯이 하듯이 넘어가는 게 가장 좋고요. 그래서 그렇게 떨어뜨려야만 요 앞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만약 이렇게 길게 쳐서 요 앞에 떨어져. 반응해 안 해? 충분히 볼 수 있어. 충분히. 높게 올라왔네? 여기 들어오네? 안 들어오네? 충분히 볼 수 있어요. 짧은 시간 안에 이 사람이 짧은 시간에 바로 오네? 이거 어떻게 하자 말아야 돼? 고민할 때 그때가 숏서브가 성공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려워요? 어렵죠. 저도 숨이 좀 차네요. 오랜만에 수업을 하려니까. 자, 그 다음에는 사실 이제 3학년 친구들은 이제 입시 준비하는데도 좀 바쁘고 좀 여러 어려움이 많죠. 특히나 또 지금 이렇게 자꾸 코로나 때문에 학원 다니시는 분들도 있지만 건강 때문에 좀 이렇게 다니는 것도 찜찜하고 또 학원을 많이
가는 게 이제 많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렵지만 그래서 여러분한테 수행평가 다른 한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팝스를 측정을 하면서 팝스도 따로 측정을 하고 그 다음 셔틀런도 따로 측정을 할 건데 거의 같이 진행이 될 수도 있어요. 같이 상황에 따라서 우리 이제 여러분 계약이 하는 시점에 따라서 같이 진행이 될 수도 있고 사실 이거 배드민턴도 지금 1학기 때 여러분이 나와서 뭐 체육관에서 진행을 하면 좋지만 만약에 진행을 못할 때는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할 수도 있다라고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은 셔틀런이에요. 셔틀런 어렵지 않습니다. 셔틀런은 이렇게 보시면 체육관에 우리가 체육관에 있으면 농구 코트 있죠. 농구 코트 잠깐만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농구 코트가 이렇게 있으면 그 다음에 여기 바깥으로 여기 농구 코트 여기 이렇게 해서 농구 코트 농구 골대 하고 있고 우리 여기 보면은 들어가면 강당 여기 보면은 우리 여기 무대 있죠? 여기 무대 있죠? 무대 있고 여기서부터 또 파란색 선이 바깥으로 있을 거예요. 이렇게 바깥으로 있는데 요게 대략 20m가 거의 나옵니다. 20m가 나왔을 때 여러분 셔틀런 해보셨죠? 그래서 삐 소리 나면 출발. 그 다음 삐 소리 나면 출발. 처음에는 천천히 삐 하다가 좀 처음에 막 걸어 막 여유있게 막 걷다가 이제 또 걸어 가. 그다음에 점점 삐 이제 빨라지면서 숨이 헬딱헬딱 거리면서 지구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힘든 그런 표정이 나오죠. 그래서 많이 지금 집안에서 좀 계시면서 운동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셔틀런 갑자기 하시면 이제 무리가 오실 수도 있어요. 무리가 오실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사실 뭐 온라인 수업도 중요하고 또 다른 스케줄도 중요하고 인터넷 강의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도 있지만 고3 친구들 저는 운동하는 거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운동을 조금씩 몸에서 해주셔야 돼. 30분 또는 길면 짧으면 20분 또는 조금 어느 정도 1시간 정도는 충분히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하시면 좀 더 몸도 개운해지시고 그리고 좀 건강한 체력이 있어야만 이 긴 릴레이예요. 긴 릴레이 싸움인데 수능이 멀리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매일 10시간, 2시간, 12시간, 3시간 이렇게 공부하시는 것보다 하루에 1시간 정도는 운동하는 시간에 투자를 하시는 게 보다 더 효율적으로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제가 좀 더 근거를 가지고 와서 왜 운동을 하셔야 되는지 설명 한 번 더 드리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일단 알고 계시고 가벼운 산책이나 여기 근처에 있는 보라매 공원 아니면 학교 뒤에 있는 국사봉 또는 요즘 가끔 학교 앞에 와서 친구들 운동장에서 축구도 하고 운동도 하시는데 너무 많은 친구들이 모여 있거나 이렇게 밀집된 그런 생활이 아니라면 가벼운 운동 또는 조금 더 체력있게 가벼운 조깅, 걷기 정도는 좀 운동을 하시면서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자, 오케이. 그러면 오늘 수업은 제가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혹시 궁금한 게 이 친구들이 뭐가 있을까? 선생님 그러면은 어떤 질문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질문을 자, 저 오늘 수업은 준비는 여기까지 했습니다. 일단 동영상이 멈춰져서 제가 다시 영상을 다시 찍게 됐어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일단 제가 준비한 수업은 여기까지고 여러분이 이제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또는 지금 너무나 많은 지금 분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계시잖아요. 사실 경제적으로도 문제지만 실제 진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직접적으로 어려운 분들 또는 자기 지인분들 중에서도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좀 발생할 수 있는 현실이에요. 지금 이 시간들이. 근데 이럴 때일수록 지금 어쨌든 교육부에서 지금 계약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 이제 딱 시작 버튼은 눌러진 거야. 옆에 이렇게 다 어려움은 있고 힘들고 그런 시기들이 있는데 지금 시작 버튼은 눌러졌다고. 그 시작 버튼이 눌러졌을 때 과연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굉장히 많은 큰 차이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요. 이번 1학기가.
제가 만약에 지금 고3이었고, 그리고 또 그랬다면, 물론 어려울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좀 명확한 목표가 생기셨다면, 내가 이제, 이 정도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목표가 서셨다면, 하나의 기회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제 계획을 가지고, 보다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왜냐면, 남들이 이렇게 이제 뭐 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스트레스보다는 이제 스스로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신 거잖아요. 스스로 온라인 강의도 들어야 되고, 스스로 학업적인 계획도 세우셔야 되고, 공부하는 시간 또는 뭐 과목, 어떤 분량, 학업량 이런 걸 지금 다 혼자 차곡차곡 지금 어떻게 준비하실지 다 계획적으로, 개인적으로 준비를 하시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과연 이때 얼마만큼 계획을 정확히 잡고 얼마만큼 실천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오늘 이 수업을 듣기 전까지 계획을 세우지 않으셨다면 일단 꼭 계획을 좀 세우셨으면 좋겠고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목표 있이 걸어가는 것과 목표 없이 걸어가는 건 굉장히 큰 차이가 커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일단은 봐봐요. 여러분 혹시 친구가 어디 가자고 했는데 야 여기 신림역에 있는 롯데리아 가자. 광고 아닙니다. 롯띵띵 가자. 그러면은 거기 갈 때 요만큼 가면 가는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신나게 막 밥 먹으러 가. 그러면 이렇게 막 걸음이 막 가볍고 어느 정도 딱 시간이 딱 정해지면 도착을 합니다. 근데 친구가 야 밥 먹으러 가자 했는데 막 가. 똑같은 거리일지라도 목표를 없이 걸어가시다 보면은 내가 여기를 지금 왜 걷고 있지? 또는 밥은 언제 먹지? 언제쯤 도착하지? 굉장히 조금씩 불안하고 또는 어떻게 보면 도착하는 그 정도가 좀 더뎌요. 왜냐면 목표가 없다 보니까 좀 그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굉장히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또는 지금 혼자만의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좀 정확한 계획을 잡으시고 그 정확한 계획 안에 실천을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좀 아침에 좀 일어나는 연습도 하셔야 되고 아침에 일어나셔서 어떤 공부를 시작하고 그 다음에 점심에는 이때쯤 먹어야 되고 또는 점심 먹기 전까지는 얼마만큼 학업을 하고 또 점심 먹고 나서는 또 얼마만큼 공부를 할 것이고 어떤 과목을 할 것인지 그러고 하루에는 이 정도 공부했으면 나는 얼마만큼의 휴식이 필요하고 얼마만큼의 운동이 필요한지 그런 계획을 짜셔서 잘 준비를 하시면 아마 그렇게 이 많은 것들을 좀 잘 이겨내실 수 있는 그런 기회의 발판으로 삼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그렇게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오늘 수업 이제 첫 영상인데 부끄럽습니다. 부끄럽고 잘 남은 시간 이제 남은 다른 수업 재밌게 잘 들으시고 다음에 학교에서 또 다른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